대한민국의 경제가 비상사태임의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이후 밝혀졌습니다. 앞으로 부동산 말고 나머지는 다 초토화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. 그 부동산조차도 아마 시간차를 두고 우두두 무너질 것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.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현실이 생각보다 더 충격이 크나 봅니다. 2025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.9%로 전망하던데 1.9%는커녕 1.5%만 지켜도 다행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예사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지키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같은 이제 대기업에만 이제 재원을 다 쏟아부어서 2025년을 꾸려가려 하는 것 같은데요.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는 의지 이제 이미 안 보이는 것 같고, 원달러 환율 1,500원, 1,600원, 1,700원 미친듯이 폭등할 것이고, 여차하면은 IMF 때처럼 1,900원 이상도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게 되면 한국 증시는요, 정말로 거짓말처럼 한국 증시와 원달러 환율이 만나는 지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1,700이든 1,800이든 말입니다. 꽤 우려스러운, 꽤 무서운 얘기입니다. 이러한 얘기가 여기저기에서 너무 많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. 이 소비는 심리라고 하는데,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더더욱도 안 하게 됩니다. 원래 여유가 있던 사람들조차도, 써도 되는 사람들조차도 쓰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이제 소비를 줄여 나간다라는 겁니다. 그게 아마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. 꽤나 힘들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, 얼마나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되려나 라고 자꾸 생각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쉽지 않은 거죠. 꽤 험난한 일들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. 결국은요, 이런 험난한 일들이 계속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더 빨리 이제 지갑을 닫아버리고 사람들이 더 빨리 태세를 바꾼다라는 거죠. 이런 무지막지한 시대에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? 회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? 아니면 나라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? 믿을 수 있는데도 없다라고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요, 그럼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? 어떻게 되겠습니까? 쉽지 않은 거죠. 각자 개개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되나라고 정말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.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? 뭘 먹고 지내야 되지? 뭘 해야 될까라는 걱정을 계속하고 있는 게 지금의 제 처지입니다.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안전하게 살아가고 삶을 잘 좀 꾸려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뭘까라고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. 결국 누가 뭐라고 해도 스스로 안전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더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될 텐데요.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뭘까라고 생각하는 거죠. 누가 뭐라 해도 이 험한 세상을 안전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 뭐겠습니까? 이 돈이죠, 돈. 현금 확보죠, 현금. 현금성 자산. 그러니까 48시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. 그게 없으면 되게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. 어떤 사람들은 3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200만원, 300만원 없어가지고 이자 못 내서 30억짜리 건물이 경매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겁니다. 30억 자산 간데 300만원이 없다고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. 롯데그룹조차도 이 현금 부자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롯데케미칼 관련해서 이 부채 때문에 이제 지금 되게 힘겨워져 있는 상황이죠. 그게 이 롯데그룹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입니다. 이 빚이 많다라는 거죠. 그리고 그 빚을 감당 못해서 휘청거리고 있다라는 거. 이때까지 남의 돈으로 계속 사업을 넓혀가고 계속 인수하고 그러면서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. 몸집만 크게 불릴 줄 알았지 내실을 탄탄하게 만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 이 사단이 난 거죠. 근데 그게 비단 롯데그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놈의 나라도 그러지 않나라는 우려, 걱정이 이제 가득하죠. 회사가 망한다는 이야기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회사에서 잘린다라는 이야기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거는 IMF 때보다 더 심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말할 정도니까 말 다 한 거죠. 이게 지금의 정부 아래에서 이제 터져 나오다 보니까
더 무지막지하게 더 막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. 이놈의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이 19%밖에 안 되는데도 이 정부의 기조를 바꿀 생각도 없습니다. 오죽하면 부산 경남 쪽에서도 엄청 욕을 처먹고 있죠. 그런데도 소맥 처말아 먹고 술 먹으러 다니고 개지랄병하고 있는 게 지금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이고 지금의 이 국민의힘 보수 정부입니다. 앞으로 얼마나 엉망이 되어야 정신을 차릴까요? 어쩌면 이번 시기에 경제적으로 되게 안 좋아지고 보수 자체가 괴멸될까봐 우려스러울 정도인 겁니다. 원래 진보나 보수가 이 양쪽 날개처럼 좌우 날개처럼 이렇게 균형감을 가지고 항상 상호 견제하면서 가야 나라가 건전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되려 이 경제 위기와 이 윤석열, 김건희 저 짓거리 하는 것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할 지경까지 왔다라는 겁니다. 참 어떻게 되려나, 어떤 일들이 벌어지려나 꽤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.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데요. 어떻게 되려나 좀 두고 봐야죠.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정말로 마음을 굳게 먹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러다가는 어떤 위기를 맞이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. 좀 더 우려하고 좀 더 조심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참 걱정이 많이 되죠.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좀 안정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까? 별일 없을까? 무탈할까?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민들 걱정들이 가득합니다. 참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숨죽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놈의 나라가 안정되기를 바라는데 이미 한국은행 총재라고 하는 놈이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대한민국이 불황이 아니라 이 경제 위기가 이미 시작됐다. 대한민국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온다 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얘기가 그저 이 사회를, 이 세상을, 이 나라를 부정적으로 본다 이 정도로 그냥 안일하게 저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의 경제 위기에 이 노비와 노예와 같은 신세로 전락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. 지금도 연끌 얘기하고 경제적인 자유 얘기하고 부자 운운한 놈들 입을 다 찢어놔야 되고 그런 놈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경제적인 몰락, 경제적인 추락하게끔 만드는 그런 되게 나쁜 놈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은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이 앞장서서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매국노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참 어처구니가 없죠. 윤대지 오다 받아가지고 기준금리 인하한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엄청난 어려움에 이제 직면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개인들을 어떻게 좀 살려낼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 궁리하는 게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